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한 항공 전문가가 인천공항과 태국 수완나푼공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항공산업학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공항들이 중국 자본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 내 중국계 여행사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화물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계획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태국 현지 조사 결과 중국 자본이 공항 내 주요 시설들을 장악하고 한국 관련 매장들을 의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한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도 확인됐는데요. 이에 태국 정부가 나서보려 했지만 이미 깊숙이 침투한 중국 자본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항공산업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자베스 윈터스예요. 보통은 엘라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올해로 27살이고 영국 항공이사회에 계시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항공업계와 인연이 깊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영국 공군 장성이셨고 할아버지는 히드로 공항 설계에 참여하셨죠. 아버지는 영국 항공이사를 지내셨고 오빠도 현재 영국 항공의 정비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집 창문에서는 히드로 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하루 종일 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항공산업은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옥스퍼드에서 항공산업학을 전공했고 석사 때는 유럽 공항들의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을 연구했죠. 지금은 모교에서 조교수로 일하면서 영국 항공산업협회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어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을 처음 방문한 건 지난달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아시아의 또 다른 공항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히드로 공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도 동양의 공항들은 아직 발전 단계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런던에서 인천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다지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비행 중에 만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제 선입견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죠. 영국 항공을 포함해 제가 타봤던 어떤 항공사보다도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특히 기내식을 서빙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승객 각각의 식사 시간을 체크해서 개인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식사를 제공하는 걸 보고 감탄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모든 선입견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먼저 게이트에서 입국장으로 향하는 긴 통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히드로 공항의 좁고 어두컴컴한 통로와는 달리 탁 트인 천장과 자연광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특히 통로 벽면을 따라 설치된 한국의 전통 문양들이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마치 갤러리를 걷는 것 같았죠. 입국 심사대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 직원이 다가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도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배지였어요. 이름과 구사 가능한 언어가 적혀 있었는데 무려 4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사관과의 만남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다른 공항들에서는 입국 심사관들이 무뚝뚝하고 차가운 인상인데 이곳의 직원은 달랐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웰컴 투 코리아 미즈 윈터즈라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제 여권을 보고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준 것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인 건 제가 학술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천공항의 서비스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는 공항 서비스 매니저와의 미팅도 주선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무빙워크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공항들에서 흔히 보는 수리 중 표지판 하나 없이 모든 설비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닥이었어요.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는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깨끗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4시간 3교대로 청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청소 관리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모든 청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단순히 청소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승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까지 교육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청소 중인 구역을 지나갈 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승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을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보통 히드로 공항에서는 짐을 찾는데 40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한 지 15분 만에 제 캐리어가 나왔어요. 그것도 캐리어가 긁히거나 파손된 흔적 하나 없이 말이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미국인 관광객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근처에 계시던 수화물 담당 매니저님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인천공항은 수화물 처리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항공기가 도착하면 승객들의 이동 시간을 계산해서 그에 맞춰 수화물을 벨트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올려도 너무 늦게 올려도 승객들이 기다려야 하니까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거죠. 공항 화장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옥스포드에서 연구하면서 전 세계 공항들의 화장실 관리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호텔급이었죠. 매 칸마다 비치된 물품들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청결도였어요. 5분마다 한 번씩 청소 직원이 점검을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화장실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예요.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께서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청소 중이던 직원이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재빨리 청소 중이던 칸을 정리해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께서 나오실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신지 확인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면세점 구역은 마치 럭셔리 쇼핑몰을 연상케 했어요. 히드로 공항의 면세점도 꽤 규모가 큰 편인데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규모나 품목면에서 그를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제가 한 화장품 매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서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는데 전문 뷰티 컨설턴트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면세점에서 만난 한 직원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첫인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부심이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항 내 레스토랑 구역도 특별했어요. 보통 공항 음식이라고 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만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제가 들른 한 식당에서는 비행기 탑승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주문할 때 제 탑승 시간을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주는 섬세함까지 보여줬죠. 레스토랑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가족이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었는데 레스토랑 직원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종이로 즉석에서 젓가락 연습용 도구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특히 감동받은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이었어요. 무료 휴대폰 충전소는 기본이고 샤워실, 수면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앉았는데 테이블마다 설치된 전기 콘센트가 전 세개 어댑터에 호환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공항 라운지에서는 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보통 다른 공항의 라운지는 간단한 음료와 스낵 정도만 제공하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계절별 메뉴가 있었고 심지어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까지 즐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는 동안 직원이 3번이나 와서 음료를 리필해주고 편안한지 물어봐 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연구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유럽 공항들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시스템을 유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 철도를 이용했는데 이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깨끗한 차량은 물론이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져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께 화상통화로 제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말문이 막히시는 걸 봤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 제가 곧 방문하게 될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태국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서의 감동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후덥지근한 공기와 불쾌한 냄새는 시작에 불과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제가 목격한 중국 관광객들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었어요.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입국장에서였어요. 한 무리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무질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의도된 행동이었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만난 한 태국 현지 가이드의 증언이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여행사들이 자기들 가이드들한테 한국 관광객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요. 심지어 수당까지 준다고 해요. 20년 넘게 가이드 일을 해온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했죠. 면세점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중국 관광객 무리가 고의로 한국인 구매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어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여행사들이 자기들 관광객한테 한국 화장품 매장은 가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라고 시키나 봐요. 공항 레스토랑가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한식당 앞에 중국인들이 줄을 서 있길래 인기가 많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식당 주인분께 여쭤보니 중국 여행사에서 보낸 알바생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일부러 자리를 맡아놓는 거였죠. 수화물 처리 과정에서의 차별도 심각했어요. 공항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계 수화물 처리 업체가 의도적으로 한국인 승객들의 수화물을 지연시키거나 거칠게 다룬다고 해요. 태그만 보고도 한국 승객의 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나중에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SNS 상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태국에 머무는 동안 현지 SNS를 모니터링해 봤는데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슷한 시간대에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들이 대량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게시물들이 모두 가짜 계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태국 IT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SNS 게시물들은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해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중국 광둥성이나 저장성 쪽에서 나와요. 전문적인 여론 조작팀이 있는 것 같아요. 공항 내 상점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 있던 태국 로컬 브랜드 상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국계 프랜차이즈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가게들이 의도적으로 퇴출당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 태국 로컬 상점 주인의 이야기가 가슴 아팠어요.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온 이후로 임대료가 3배나 올랐거든요.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 가게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오래 일하신 한 인사 담당자의 증언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는 중국어가 필수예요. 영어나 다른 언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어 가능자는 일부러 배제하라는 지시도 있었죠. 공항 안내 시스템도 눈에 띄게 변했더라고요. 예전에는 태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비슷한 크기로 표시됐었는데 이제는 중국어 안내문이 가장 크고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안내문은 태국어와 중국어만 표기된 것도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내 CCTV 관제실을 견학했을 때였어요. 보안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CCTV 시스템을 중국 업체의 것으로 교체했다고 해요. 이제 모든 영상이 중국 서버를 거쳐가요. 우리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죠.
한 달간의 관찰 결과 이런 상황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태국 정부나 공항 당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국의 한 공무원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우리도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중국 자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네요. 그의 말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대신 오히려 태국 현지 직원들과 소상공인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성숙한 태도는 현지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들은 공항 레스토랑에서 일부러 자리를 맡고 있던 중국인들 때문에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는데도 오히려 레스토랑 직원을 위로하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공항의 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고 가끔은 저희한테 음료수도 건네주세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손님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대신 일부러 쓰레기를 흘리고 가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면세점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매장 앞을 막아서도 한국 손님들은 한 번도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나중에 올게요 라며 웃으면서 돌아가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파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항공사들의 대응이었어요. 이런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국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해요. 한 항공사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철수하면 편할 수 있지만 그건 현지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해요. 우리는 책임감 있게 천천히 조정해 나갈 거예요. 이런 성숙한 대응은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어요. 공항의 주요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중국 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고, 이를 바로잡기에는 태국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제가 떠나기 전날 한 태국 공항 관리자가 은밀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중국에 빼앗긴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목적지인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공항 한켠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태국 청소부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의 모습에서 태국 관광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죠.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태국 관광청의 한 고위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우리 관광산업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대국을 꿈꿨는데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그 몰락의 속도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국 관광객 수가 일주일 만에 60% 이상 감소했고 항공편은 80% 가까이 줄었죠. 특히 대형 항공사들이 잇따라 태국 노선을 축소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한 여행사 직원의 증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고객층이었어요. 그들은 관광지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현지 상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지금은 저가 단체 관광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은 현지 상인들과 자주 다투고 바가지 요금을 당연시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호텔업계의 몰락이었어요. 방콕의 유명 5성급 호텔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한국 고객들은 객실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호텔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가 단체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고 심지어 객실 물품을 가져가기도 해요. 푸켓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현지 조사를 위해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예전에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고급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한 레스토랑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음식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품질 관리에 신경 썼죠.
하지만 지금은 싼 가격만 찾는 관광객들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관광 가이드들의 실업 문제도 심각했어요. 20년 경력의 한 한국어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는 이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자격증도 있고 한국어도 유창한데 이제는 쓸 곳이 없어요. 대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채용하니까요. 한 쇼핑몰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던 매장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저가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었죠. 쇼핑몰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가격이 비싸도 품질 좋은 상품을 찾았어요. 덕분에 저희도 수준 높은 매장들을 유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택시기사들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어요. 15년 경력의 한 택시기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정확한 미터기 요금을 지불하고 팁도 제대로 줬어요. 덕분에 저희도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 관광객들은 계속 가격을 깎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기사들도 생기고 방콕의 유명한 마사지샵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마사지샵을 운영해온 한 원장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한국 손님들은 정통 태국 마사지의 가치를 알아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했죠. 하지만 이제는 싼 가격만 찾는 손님들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야시장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현지 음식과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품질에 대량 생산된 기념품들만 가득했죠. 한 노점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우리 전통 제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 덕분에 전통공예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싼 중국산 제품만 찾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관광상품의 질적 하락이었어요. 예전에는 문화체험이나 역사 탐방 같은 고품격 투어가 인기였는데 이제는 1달러 투어 같은 초저가 상품이 대세가 됐더라고요. 한 여행사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초저가 투어는 쇼핑센터나 마사지샵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해요. 결국 관광객들은 강제로 쇼핑을 해야 하고 관광경찰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20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 관련 신고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대부분 단순 분실물 신고였죠. 하지만 요즘은 매일같이 사기, 폭력, 성희롱 신고가 들어와요. 관광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해변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는 단체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한 해변 관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는 게 일이에요. 특히 깨진 병들이 많아서 위험해요. 예전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자기 쓰레기는 직접 정리하고 가셨는데 스파와 웰니스 센터들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방콕의 유명한 스파센터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한국 손님들은 태국 전통 스파의 가치를 알아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싼 가격에 대충 서비스하는 곳들만 살아남고 있어요. 태국의 전통 공예가들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전통 실크 공예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우리 전통 실크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어요. 비싸도 품질 좋은 제품을 찾으셨죠. 하지만 요즘은 중국산 가짜 실크만 찾으니까 저희 같은 장인은 설 자리가 없어요. 호텔 업계의 변화도 심각했어요. 한 특급 호텔 매니저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가 호텔의 전성기였어요. 객실도 깨끗이 쓰고 직원들과도 예의 바르게 대화했죠. 지금은 매일같이 객실 파손이나 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관광 수입은 40% 이상 감소했고 관련 업종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특히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 인프라의 질적 하락도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대응도 실망스러웠어요. 한 관광청 고위 관리자는 우리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장 중국 관광객들이 없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요. 라며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태국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태국의 모습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 항공업계의 관심을 끌었어요.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항공사들의 대처였는데요. 그들은 즉각적인 노선 철수 대신 태국 현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한항공의 한 고위 임원과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면 모든 노선을 철수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20년 넘게 함께 일한 현지 직원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진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해요. 실제로 대한항공은 노선 감축 과정에서 현지 직원들을 다른 동남아 노선으로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요. 아시아나항공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태국 현지 직원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임시휴직을 하더라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한 현지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항공사들은 그냥 해고를 통보했는데 한국 항공사들은 우리의 미래까지 생각해줬어요. 저비용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했어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은 공동으로 태국 관광업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일시적으로 운유하는 노선의 현지 직원들을 위한 생계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관광업 회복 시 우선 채용을 약속했다고 해요. 여행사들의 대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대형 여행사들은 이미 예약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은 물론 대체 여행지까지 무료로 제한했어요. 한진관광의 경우 태국 패키지 여행 예약자들에게 베트남이나 필리핀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전액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두투어의 사례예요. 그들은 태국 현지 가이드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한국어 교육 강사로 채용했어요. 앞으로 관광업이 회복되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한 태국 가이드는 일자리를 잃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했어요. 하나투어는 더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태국 현지 여행사들과 협력해서 버추얼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현지 가이드들이 실시간으로 태국의 관광지를 중계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수익금의 일부는 태국 현지 관광업 종사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소규모 여행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은 태국 관광업 살리기 연대를 결성해서 현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태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라는 한 여행사 대표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은 더욱 성숙했어요. SNS에는 태국 현지 소상공인들을 걱정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일부는 자발적인 모금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마사지사 돕기 운동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마사지샵들이 문을 닫으면서 마사지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자 한국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거죠.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의 움직임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한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약속했어요. 한 사업가는 매출이 70% 이상 줄었지만 15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을 자를 수는 없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죠. 주태국 한국 대사관의 대응도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들은 한때 관광업 상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양국 간의 관광업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결코 현지 교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눈부셨어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현지 채용을 늘리고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했어요. 특히 삼성전자 태국법인은 현지 청년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현대자동차는 태국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을 시작했죠. 태국 현지인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도 한국의 성숙한 대응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한태국 교수님은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배려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 관광업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세계관광기구 UNWTO는 한국의 대응을 위기 상황에서의 모범적인 관광 외교로 선정했답니다. 제가 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어요. 젊은 태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수완나품 공항의 20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모임의 리더인 수파차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기준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요구가 우리 공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공항관리부서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청소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공항 서비스 매뉴얼을 번역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태국 관광청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태국 관광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해요. 관광 품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호텔리어들의 움직임도 희망적이었어요. 그들은 태국 호텔 서비스 혁신 협회를 만들어서 한국의 호텔 서비스를 배우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인천공항처럼 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라는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깊숙이 침투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태국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이런 희망을 안고 돌아갑니다. 태국의 변화는 공항을 넘어 관광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방콕의 유명 식당가에서는 클린 서비스 운동이 시작됐고 푸켓의 해변에서는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이 시작됐죠. 특히 젊은 가이드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태국 관광 캠페인을 시작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젊은 여행사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저가 관광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해요. 태국만의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보여주는 프리미엄 투어를 개발하고 있죠.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준 높은 안목을 우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방콕의 쇼핑몰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노점상들을 무작정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위한 정식 매장을 마련하고 위생 교육을 시작했죠. 현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매장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태국 정부의 태도였어요. 드디어 그들도 중국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새로운 관광정책에서는 균형 잡힌 발전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관광산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닌 문화와 사람의 교류라는 걸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은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됐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을 떠나며 만난 젊은 태국 직원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언젠가 꼭 인천공항처럼 멋진 공항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